올해로 65입니다. 손주들이 올 때면 이 거실이 시끄러워지는데 오늘은 혼자라 조용하네요. 오늘 아침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나왔어요. 얼굴들이 다 어려 보이더라고요. 그 사진 속에 제가 있고 지금은 연락이 끊긴 친구들이 있습니다. 1명, 2명, 이름을 세어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는 무엇이 부족했을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나한테서 무엇을 봤을까? 그 질문이 지금도 가끔 떠오릅니다. 답을 알게 된 건 한참 뒤였지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저는 20이었습니다. 우리 반 친구 대부분은 서울로 갔어요. 대학 가는 애들, 취직하는 애들. 저는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넘어지셔서 일을 못하게 됐거든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남의 집 일을 하러 다니셨고 저는 동생들 뒷바라지를 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편지를 보내왔어요. 대학 축제 이야기, 아르바이트 이야기, 새로 생긴 친구 이야기. 저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쓸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오늘은 동생 도시락 2개 쌌다. 시장에서 배추 한 포기에 1,000원 깎았다 이런 걸 쓸 순 없잖아요. 그렇게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제가 먼저 끊은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끊은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읍내 슈퍼에서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 사장님, 당시엔 그냥 동네 아저씨였어요. 슈퍼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는데 제가 지나가니까 말을 걸더라고요. 아가씨, 일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슈퍼 계산대, 물건 정리, 배달.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꼬박꼬박 나왔고 김 사장님은 말수가 적은 분이었지만 절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몇 년이 지나고 김 사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생각 있어?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랑 살 수 있겠어? 그분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저를 사람으로 봐줬기 때문입니다. 그게 26살 때였어요. 결혼식은 작았습니다. 읍내 식당 한 편을 빌려서 친척 몇 명만 불렀어요. 친구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연락할 친구가 없었으니까요. 신혼집은 슈퍼 2층이었습니다. 방 2칸에 부엌 하나. 창문을 열면 시장 냄새가 났어요. 그래도 제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힘들어하면 알았어요. 말은 안 했지만 아침에 따뜻한 국을 끓여놓곤 했습니다. 저는 그게 고마웠어요. 그렇게 조용히 살았습니다. 누가 부러워할 삶은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벌써 슈퍼 문을 열어놓았고 저는 계산대에 앉아 손님을 맞았습니다. 점심에는 라면을 끓여 먹고 저녁에는 남은 반찬으로 밥을 먹었어요. 밤에는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큰아들이 태어났어요. 남편은 아이를 보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닮았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당신 닮았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은 거구나. 결혼하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친구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남편을 도와 장사를 하고 그게 제 하루였어요. 큰아들이 3살 때 둘째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어요. 남편은 아들 하나면 됐다고 했지만 저는 딸이 좋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쥐는 게 신기했거든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슈퍼도 조금씩 커졌습니다. 옆가게가 비어서 그걸 샀고 냉장고를 새로 들여놨어요. 손님이 늘었습니다. 여기 물건이 싱싱해.
사장님이 정직해서 좋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은 말없이 웃었습니다. 저도 기뻤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서울에 가게 하나 더 내볼까 한다. 저는 놀랐습니다. 읍내 슈퍼 하나로도 버거웠는데 서울이라니. 거긴 돈이 많이 들잖아. 알아. 그래도 해보고 싶어. 남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엔 조용하고 담담한 사람이었는데 그때만큼은 뭔가 다른 게 보였어요. 내가 고생한 거 안다. 이제 좀 나아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남편이 하고 싶다면 해야죠. 서울 가게는 작은 마트였습니다. 남편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서울까지 차를 몰고 갔어요. 저는 읍내 슈퍼를 지켰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슈퍼 문 열고 저녁에 아이들 밥 먹이고 밤에 장부 정리하고 주말엔 남편이 내려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잘 되고 있어? 응, 생각보다 괜찮아. 남편은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힘들다는 걸. 몇 년이 지나고 서울 가게가 2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3개. 남편은 이제 거의 서울에서 살았어요. 한 달에 한두 번 내려왔고 그마저도 바빴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바빠서 그래. 아빠가 우릴 싫어해? 아니야. 아빠는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해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도 가끔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우리가 원했던 게 이런 건가?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이미 시작된 일이었으니까요. 큰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올래?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애들 학교는 서울에서 다니면 돼. 더 좋은 학교 많아. 나는 여기가 익숙한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근데 이젠 달라졌어. 우리 이제 좀 살만해졌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읍내를 떠나는 날, 저는 슈퍼를 한참 바라봤어요. 여기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계산대에 앉아 손님들 웃으며 맞이하고 저녁엔 라면 끓여 먹고 그게 제 청춘이었어요.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후회돼? 아니,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다만 조금 아쉬웠을 뿐이었습니다. 서울 생활은 낯설었습니다. 아파트는 넓었지만 차가웠고 아이들은 새 학교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어요. 저는 더 이상 계산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렸거든요. 이젠 그러지 마.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 대신 저는 장부를 받습니다. 직원들 밥을 차리고 물건 발주를 확인하고 가끔 가게를 돌아봤어요. 그렇게 조용히 지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김씨유통이라고 이름 지을까 해. 회사 만들 거야? 응. 이제 좀 커졌잖아.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 슈퍼 앞에서 담배 피우던 그 사람과는 달랐어요. 뭔가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좋아. 해봐. 그렇게 읍내 슈퍼는 김씨유통이 됐고 몇 년 뒤엔 김씨백화점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남편을 김 회장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여보라고 불렀지만요. 큰아들은 대학에 갔고 딸도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더 바빠졌습니다. 이사회, 거래처 미팅, 신규 사업. 저는 집에서 기다렸어요. 가끔 남편과 함께 외부 행사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회장 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저는 그냥
슈퍼 계산대에 앉아있던 사람인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그게 제 자리였으니까요. 어느 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동창회 한번 가보지 그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뭐하러? 친구들 만나면 좋잖아. 친구 없어?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친구, 30년 넘게 연락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저처럼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 그해 가을, 집으로 초대장 하나가 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30주년 동창회. 저는 초대장을 한참 바라봤어요. 서울의 한 호텔. 회비 10만 원.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초대장을 보더니 말했어요. 가보지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내가 왜 못 가? 당당하게 가.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같이 가줄게.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남편도 제 마음을 알고 있었구나. 동창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었어요. 뭘 입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이상하고 너무 수수하면 초라해 보이고 결국 백화점에서 산 검은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브랜드가 크게 티나는 건 아니었어요. 거울을 보니 예순이 넘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섞인 머리카락. 나 많이 늙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예쁘네. 거짓말. 진짜야. 내가 봐도 예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지만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호텔로 가는 차 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가 지나갔어요. 높은 건물, 밝은 간판, 바쁜 사람들. 30년 전 제가 떠났던 그 읍내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긴장돼? 응. 왜? 모르겠어. 그냥. 남편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어요.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정장 입은 사람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가 맞나? 남편이 제 등을 가볍게 밀었어요. 괜찮아. 들어가자.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낯익은 얼굴들. 하지만 다들 변했습니다. 주름이 생기고 살이 찌고 머리가 휘어지고 그래도 웃는 얼굴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앉았어요. 친구들한테 인사 안 해? 나중에. 사실 누가 누군지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30년이란 시간이 생각보다 긴 시간이었어요. 한참 뒤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너, 혹시 수정이? 고개를 드니 반장이었던 미영이가 있었어요. 맞네. 수정이 맞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그냥 살았지. 미영이는 제 옷차림을 훑어봤어요. 너 지금 뭐해? 집에 있어. 아, 전업주부구나. 남편은 뭐 하는데? 장사해. 아, 그래. 미영이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관심이 식은 것 같았어요. 그때 다른 친구들이 다가왔습니다. 수정이 아니야? 맞네, 수정이다. 그중 하나가 제 얼굴을 뚫어져라 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너 아직도 그 동네 살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설마. 서울 올라왔겠지? 아니, 그냥 거기 살아. 그 순간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 뭐, 사람마다 사는 게 다르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달랐어요. 근데 여기가 어딘지 알고 온 거야? 여기 회비 1인당 10만 원인데. 제가 침묵하자 그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촌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웃음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30년 전에도 저는 이렇게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챕터 회장의 등장 그때였습니다. 로비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저기 김 회장님 오신다. 진짜네. 김영수 회장 아니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편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키가 더 커 보이고 어깨가 더 넓어 보였어요.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직접 나와 인사했어요.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로비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했어요. 남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제 친구들은 얼어붙었어요. 아까까지 웃으며 떠들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기다렸어? 그 순간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의 얼굴이 하나씩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응, 괜찮아.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늦어서 미안. 회의가 길어졌어. 아니야, 괜찮아.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처럼.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걸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정아, 저분이? 응, 남편이야. 김영수 회장이. 내 남편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까 촌년이라고 했던 친구가 입을 벙긋거렸어요. 나는 농담으로. 저는 그 친구를 쳐다봤습니다. 알아. 농담이었던 거.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자. 우리 자리로. 우리는 동창회장을 가로질러 예약된 테이블로 갔습니다.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이 김 회장 부인이었어? 몰랐네. 완전 몰랐어. 아까 뭐라고 했는데? 쉿, 조용히 해.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걸었어요. 자리에 앉아서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응. 힘들었지? 아니. 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화가 나지도 속상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금 허무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저 사람들 나한테 사과하려고 올 거야. 그럴 필요 없어. 왜? 용서할 것도 없으니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일찍 같이 올 걸. 아니야. 이게 맞아.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이게 맞았어요. 30년 전 제가 먼저 연락을 끊었던 것처럼 오늘도 제가 먼저 선을 그은 겁니다. 그게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조금 뒤 미영이가 다가왔습니다. 수정아, 아까는. 저는 손을 들었어요. 괜찮아. 정말 몰랐어. 내가 김 회장 부인인 줄. 알았으면 달랐어? 미영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미영아, 우리 그냥 편하게 있자. 응. 미영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창회는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인사를 왔어요. 수정아,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연락하고 지내자.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저녁 식사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제 접시에 음식을 덜어줬어요. 많이 먹어. 응.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계속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같이 갈까? 아니, 괜찮아. 저는 혼자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예순이 넘은 제 얼굴이 보였어요. 나 많이 변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굴만 변한 게 아니라 안도 변했어요. 30년 전에 저는 친구들 말에 상처받고 혼자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냥 담담했어요. 이게 인생이구나.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아까 그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촌년이라고 했던 그 친구. 수정아. 응. 정말 미안해. 나 정말 몰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용서해 줄 수 있어? 용서할 것도 없어. 정말? 응. 넌 그냥 내가 본 걸 말한 거잖아. 그 친구가 울먹였어요. 나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저는 그 친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니야. 넌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우리가 다른 삶을 산 거지. 저는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오래 걸렸네? 응, 사람 만났어. 누구? 그냥 친구.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각자 한마디씩 해볼까요? 사람들이 하나씩 일어나서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는 애새 키우면서. 저는 작년에 남편이 사업 시작해서. 다들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 미안해하는 눈빛, 부러워하는 눈빛. 다양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고 그게 다예요. 남편 일 도와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30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다 컸더라고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친구들이 다 서울 가고 저만 남았을 때 연락도 끊기고 뭐 하나 자랑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살았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아, 우리 다 늙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다들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그게 보기 좋았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크지 않은 박수였지만 진심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잘했어. 그래. 응, 정말 잘했어. 동창회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몇몇이 제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락하고 지내자. 다음에 또 만나. 저는 명함을 받았지만 연락할 생각은 없었어요. 3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연락한다는 게 의미 있을까요? 호텔을 나서는데 미영이가 뒤따라왔습니다.
수정아, 잠깐만. 응, 나 정말 미안해. 괜찮다니까. 아니야. 나 정말 후회돼. 그때 연락했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영아, 우리 다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다른 삶을 산 거지. 미영이가 울먹였습니다. 나도 쉽진 않았어. 남편이 사업 망하고 애들 대학 보내느라. 다들 그래. 다들 힘들어. 저는 미영이를 안아줬어요. 30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미영아, 고생했어. 너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차에 타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때? 잘 모르겠어. 후회돼? 아니.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냥 다들 각자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남편이 웃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았지. 응, 그렇지.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만난 친구들, 그들의 얼굴, 그들의 말. 촌년이라던 그 말도 이젠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냥 그 순간 그 사람이 본 제 모습이었을 뿐이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에 불을 켰어요. 익숙한 공간, 30년을 살아온 이 공간이 오늘따라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차 한잔 할래? 응, 좋아.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뭐가? 오늘 같이 가줘서. 남편이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지. 아니야, 바쁜데. 내가 더 중요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30년을 함께 산 손. 거칠고 주름진 손.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나 오늘 깨달은 게 있어. 뭔디? 우리 잘 살았구나.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살았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당연하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잤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어요. 그냥 깊고 고요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어제 어땠어? 응, 괜찮았어. 친구들 만났어? 응, 만났지. 좋았어? 그냥 그랬어. 아들이 웃었습니다. 엄마 목소리 좋은데? 그래. 응, 뭔가 시원해진 것 같아.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보였어요. 시원해진 것 같다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뭔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들고 다녔던 보이지 않는 무게. 나는 부족하다. 나는 초라하다. 나는 친구가 없다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뭐해? 그냥 있어. 점심 먹었어? 아니, 이따 먹으려고.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기분 좋아 보인다. 응, 좀 그래. 다행이네.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에 밥. 간단한 식사였지만 맛있었어요. 30년 동안 먹어온 맛이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화려하지 않고 특별하지도 않지만 제 인생.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명함을 정리했습니다. 동창회에서 받은 명함들. 한 장, 두 장 세어보니 15장이었어요. 다 연락하고 지내자고 했지만 실제로 연락이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고요.
그게 우리의 관계였어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하지만 이상하게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어요. 서로 부담 없이 각자 자기 삶을 사는 거,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딸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동창회 어땠어? 응, 괜찮았어. 재밌었어? 재밌다기보다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의미 있었어. 무슨 의미? 설명하긴 어려운데. 딸이 웃었어요. 엄마, 목소리 좋은데? 그래. 응, 뭔가 가벼워진 것 같아. 아들도, 딸도, 남편도 다 똑같이 말했습니다. 가벼워진 것 같다고. 저는 거울을 봤어요. 얼굴은 똑같았는데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해 겨울, 큰아들이 집에 왔어요. 휴가를 얻어서 온 거였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연주에 있어. 그래. 어디서? 예술이 전당. 와, 거기. 아들이 웃었어요. 응, 거기. 엄마 아빠 꼭 와야 돼. 당연하지. 연주의 날, 저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도 양복을 입었어요. 우리는 예술이 전당으로 갔습니다. 공연장은 화려했어요. 높은 천장, 샹들리에 붉은색 좌석. 아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첫 음이 울렸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음악이 흘렀습니다. 문득 3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읍내 슈퍼 2층 좁은 방에서 아기였던 아들을 안고 있던 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클 거라는 걸, 이렇게 훌륭한 연주를 할 거라는 걸. 음악이 끝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아들 잘하지? 응, 정말 잘해. 남편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공연이 끝나고 아들이 로비로 나왔습니다. 엄마 어땠어? 좋았어. 진짜? 응, 진짜 좋았어. 아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키워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30년. 이 아이를 낳고 키우고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또 앨범을 꺼냈어요. 고등학교 졸업 사진. 그 옆에 아들 출생 사진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연장에서 찍은 사진도. 세 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20의 저, 26의 저, 65의 저. 모두 다른 모습이지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뭐해? 사진 보고 있어. 추억 여행? 응, 뭐 그런 거.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살았네, 우리. 그러게.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모르지. 한 20년? 남편이 웃었어요. 그럼 80 넘겠네. 그러게. 우리 장수하는 거야.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과거를 이야기했어요. 그때 슈퍼 2층 방 기억나? 응, 엄청 좁았지.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웠지. 그래도 행복했어. 응, 행복했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인생은 결국 선택의 연속이더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의 우리가 된 거고. 그렇지. 그래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나는 후회 안 해. 뭐를? 우리 인생. 남편이 웃었어요. 나도.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로 동창회가 끝났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 변한 얼굴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모두 열심히 살았다. 나도 그랬고, 이제는 알 것 같다. 인생에 정답은 없다는 걸. 누가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그냥 다르게 사는 것뿐이라는 걸. 오늘 아들의 연주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다. 내가 그때 서울로 갔다면 지금의 아들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의 남편도, 지금의 딸도, 지금의 이삼도. 그렇다면 나는 바꾸고 싶지 않다. 이 삶이 좋다. 완벽하지 않지만 내 것이니까. 일기를 덮고 저는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어요. 둥근 달. 예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먼저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어났어? 응. 밥 먹자. 응.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에 밥. 30년 동안 먹어온 맛. 익숙하고 편안하고 좋은 맛이었습니다. 식사 후 남편이 회사에 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평범한 하루. 특별할 것 없는 하루. 하지만 제 하루였습니다. 점심쯤 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사랑해.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나도. 짧은 대화였지만 충분했어요. 오후에 저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각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누군가는 바쁘게 걷고, 누군가는 천천히 걷고, 누군가는 멈춰서 쉬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들 열심히 사는구나.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잘하고 있어. 해가 저물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응, 수고했어. 저녁 뭐 먹을래? 뭐든 좋아.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나물 무치고, 찌개 끓이고, 밥 짓고, 30년 동안 해온 일. 익숙하고 편안한 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남편이 물었어요. 오늘 기분 어때? 좋아. 뭐가 좋은데? 그냥, 다.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좋아. 그날 밤 저는 다시 앨범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오늘 쓴 일기를 끼워 넣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덮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다. 완벽하지 않지만 내 것이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